가스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김병민 교수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시죠.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가 함께 추진했던 나진 핫산 프로젝트 그 현장에 이번에 다녀오셨습니다. 사선의 송영길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진 핫산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돼서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꿈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몫이 되는 병목이라 할까요? 바로 네.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와 우리 한반도와 연결되는 축이 바로 나진 핫산 구간 54km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러시아 측의 제안으로 이 북한과 함께 나진항을 통해 여러 가지 러시아 석탄을 비롯한 화물을 네. 동해바다를 통해 대한민국과 남중국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네. 2013년도에 시작돼서 올해 5주년이 됩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2016년 1월, 2월 4차 북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이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서로 협의하자고 문재인, 푸틴 두 정상께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한번 직접 현장을 보고 싶어서 갔다 네. 왔습니다. 네. 화면이 나가는군요. 네.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게 이제 크라스노키아라는 지역인데요. 아직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입니다. 네. 이건 엄청나, 옛날에는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최수종 씨 땅, 발이르 땅이었는데, 이제 바로, 네. 두만강을 건너가는 네. 모습입니다, 이게. 네. 두만강. 그럼 이제 북한이네요? 러시아 측에서 이제 네. 북측으로 넘어오는 모습이고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거의 처음이에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도 여기는 이제 그 시내 거리의 모습입니다. 북한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게 나진입니다, 이게. 아, 그렇군요. 네. 나진 선봉을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나선 경제특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은행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네. 재밌는 게 아무튼 북한 내에 은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 송금을 하고요. 저희 생각보다는 도시가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네. 고층 건물도 좀 보이고. 조금 전에 선전선동 보호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최근에 반미보호 이런 것도 많이 사라졌다는데 진짜 그렇던가요? 네, 진짜 다 사라졌습니다. 반미 핵, 선군정치, 핵경제 병진 노선 다 없어졌습니다. 여행사가 있는 거 보시면 네. 이 러시아와 중국의 여행객들이 1년에 네. 한 3만 명이 온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수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진항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나진항이고 저게 이제 제 3호부도 있고. 선적 물량은 거의 안 보입니다. 이건 주로 석탄들이 쌓여 있습니다. 석탄들 쌓여 있고. 이게 벌크항으로 쓰고 있는데 컨테이너항으로도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네. 저 영상을 직접 찍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에서 찍으셨어요? 영상을 찍어서 나오는 걸 허용을 해주든가요? 허용해 줬습니다. 저희에서 네. 좀 약간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저 건물이 이제 네. 나진 컨트라스라는 그 회사의 본부 건물이고요. 네. 저기서는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카톡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찍으신 영상을 나오시면서 혹시 그러니까 분열이나 이런 거 혹시 같이 저는 걱정을 했어요. 이제 찍을 때도 무조건 허용한 게 아니라 그만 찍으시오 이렇게 좀 통제를 하는데 살짝 몰래 이제 찍은 거고. 네. 저 혼자만 찍은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일행들이 찍은 것을 이제 통합해 본 겁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나갈 때 네. 혹시 삭제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잘 통과가 됐습니다. 네. 우리 의원이시지만 또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대북 관련. 네, 정부 관계자로 러시아 땅에서 이렇게 대동강 건너면서 평양 땅 들어갈 때 소회가 어떠셨어요?
우리가 도망강 푸른물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이 철교를 넘어가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의 그 분단과 아픔이 있었는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네.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대통령 러시아 순방 때도 같이 갔을 때 푸틴 대통령이 위원장님만 꼭 끌어안았다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관심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푸틴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인천시장 때 제가 훈장을 받은 바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특사로도 가서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상호 두 지도자의 신뢰가 큰 힘이 됐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특별 열차를 제공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걸 제공해서 또 국경 수비대 허락이 있어야 이걸 넘어갈 수 있는데 행정적 뒷받침이 잘 되었습니다. 예. 러시아 측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가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기관차 하나에 여객 한 량만 진짜 특별 열차네요. 연결된 완전 자가용 의원님을 위한 진짜 자가용 열차가 저희 일행만 탄. 그렇다면 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북한, 러시아가 연결돼 있는데 이 삼국 중에 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는 걸 가장 원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글쎄 지금 러시아 우리 셋 다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진하산 화물을 운송하는 나선 컨트라스 컨테이너 트랜스포테이션을 줄인 컨트라스라는 SPC가 특별 목적 회사가 설립돼 있습니다. 7대3으로 러시아 지분 7, 북한 3. 우리가 러시아 지분 7%, 70%의 49%를 참여해달라는 게 러시아 측 요청입니다. 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원래 4월에 그 방문을 하실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연기하신 거라고 하던데, 이거 방문 계획은 언제 세우셨던 건가요? 한 2월부터 제가 세워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고요. 그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나인 브릿지 프로젝트, 한러 간의 경제 협력을 하는 중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그걸 담당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꼭 가봐야겠다 추진을 해서 다 됐는데 정상회담 때문에 연기를 했죠. 아,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무연탄을 러시아에서 갖고 와서, 그러니까 TSR이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렇게 갖고 와서 거기서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와서 나진항까지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로 지금은 이제 철길이 연결 안 돼 있으니까 그래픽에 쉽게 돼 있군요. 네. 핫산과 나진 저기가 이제 50km 정도 되고 지금 의원님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진까지 특별 열차로 이동하셨다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무연탄을 동해로 싣고 예를 들어 포스코 이런 데로 갖고 오겠다는 이런 계획인 거죠. 경제성은요? 경제성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만 이 경제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석탄만 가지고는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그러겠죠. 컨테이너 수송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유엔 제재 예외로 러시아가 강력히 주장해서 러시아산 석탄에 한해서 나진항을 통해 반출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석탄이 운송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단독 제재로 우리 포스코는 저 석탄을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습니다.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석탄도 물론 우리 산업에 중요하겠지만 다른 물류도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길이 뚫리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자재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저희로서는 이제 컨테이너를 나진항에다가 갖다 놓으면 나진항에서 바로 핫산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뚫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를 통해 말레카이브를 통해서 지브롤터를 거쳐서 도는 거에 비해서 훨씬 빨리 연결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인데 3개 나라가 합의를 해서 3번 운항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그때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북한 나진항에 들어온 화물선인데요. 컨테이너들이 이제 차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핫산 거쳐서 나진항으로 들어온 거죠. 백산수란 거 보니까 생수군요. 생수. 기존 수송로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돌아왔냐면 나진에서 싣고 바로 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훈춘에서 출발했군요. 생수를 이렇게 누가 봐도 훨씬 한 20% 정도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예, 그 저렇게 되는 경우가 제 중국에서 나진을 거쳐갖고 오게 되는 경우를 보는 거고, 우리 또 러시아에서 나진을 거쳐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나진항을 활용해갖고 결국은 수수료를 얻게 되는데, 그 북한 입장에서도 꽤 이득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동북 삼성은 지금 우리 러시아하고 북한 땅이 연결되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훈춘에서부터 더 가다 보면 방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방천에서 중국의 영토가 끝이 나고 네. 바로 두만강을 두고 러시아 땅과 북한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북 삼성이 맹지가 돼 있어요. 특히 네. 동북 이성, 길림성과 흑룡강성 물류가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항구를 빌려서 나가자. 그게 차강 출해, 시액강 추하이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진항이나 자루미노항을 개발해서 동해바다를 통해서 남중국으로 가게 되면 아까 대련항을 통해서 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물류가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큰 그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서 네. 나진 하산이 결국은 이 동해선 연결 이후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는 병목 길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간은 표준계 관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설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산에서 기차 타고 유럽 가게 되는 그 시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당연히 와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약 이번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당대표가 되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까 석탄에 한해서는 지금 북한에서 웬만한 원자재 빼낼 수 없거든요. 대북 제재 때문에. 근데 네. 석탄에 한해서는 러시아께 북한 나진항 통해서 반출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럼 우리가 싣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유엔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단독 제재 대북 제재가 따로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는 거군요. 만약에 우리가 그 대북 제재를 푼다고 해도 미국이 네, 안 그렇습니다. 풀면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요? 미국을 풀게 해야죠. 네. 트럼프한테 편지 보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푸틴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아, 네. 제가 당대표 되면 트럼프 대통령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그럼 대북 제재 안 풀리면 저거 못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때까지 준비해야 할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사전 조사 연구 작업을 해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철도 상태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할 게 네. 많습니다, 사실. 네. 여러 가지 철도에 관한 기술 표준 같은 경우 협의해야 되고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러일 전쟁을 네. 러시아의 관계와 일본의 한반도 표준계와의 싸움이다. 네. 표준계가 북상할 것이냐, 관계가 남아할 것이냐의 내일의 싸움이다. 폭이 다르죠, 기차에. 그렇습니다. 네. 약 8cm 정도 네.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관계를 하는 이유가 독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표준계거든요. 이걸 바꾼 것이고 또 화물을 많이 싣고 가기 위한 것인데 지금 관계로 돼 있고 만약 연결된다면 우리가 그 궤도의 이 차량 바퀴를 갈아 끼워서 이제 네. 또 옮기게 됩니다. 네, 지금은 둘 다 다닐 수 있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진 합산 구간은 복합 궤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대표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봐야겠는데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내가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들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이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남한만의 정치가 아니라 한반도 정치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갖는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준비된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컷오프에 쓰라린 아픈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참아 못 물어봤는데 그걸 물어보시면 지금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네, 그런 또 아픈 추억이 있고 우리 당은 또 재수가 대세잖아요. 다 대통령도 재수고요. 네. 뭐 원내대표 홍영표 대표도 네. 재수했고 저도 아마 재수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 선거 구도가 좀 나왔는데 내일 모레부터 이제 등록이라 끝으로 음악 진짜 황해 무법자 이겁니까? 오늘 이 중에서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될 거로 말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또 피해를 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앞서도 여쭤봤는데 이해찬 의원 나오신답니까? 본인께서는 좀 안 나오시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권유가 심한 것 같지만 네. 아마 분위기는- 내일 좀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분위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럽니다. 말을 아끼시네요. 네. 자, 송영길 의원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설건건 플러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